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자,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엄마들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탈모 현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다고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신성과 그리고 출산 후에 여성들의 탈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을 해주실 우리 여의도 맥스웰 피부과 의원 병원장이시자 여성 탈모 전문의신 김상민 피부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들에게 이 방송을 지금 오매불망 전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보는 피부과 전문의 김상민입니다. 목소리가 오늘 딱 처음 인사만 들어도 원장님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평상시에도 목소리 좀 이렇게 좋으시다는 평을 많이 받으시죠? 네, 진료 볼 때 가끔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귀담아 듣게 되는 그런 약간 좀 이렇게 흡입력을 가지신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잘 섭외를 했다. 누가 섭외한 거야? 놀라겠습니다. 탈모가 원장님, 저도 그렇고 이제 남성의 전유물,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여성 전문 탈모를 또 하신다 보니까 그만큼 여성들도 탈모에 대한 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습니까? 네,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탈모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기 시작한 10년 전쯤만 해도 대부분은 다 남자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시면서 직장 생활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보니까 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제 탈모를 전문하시니까 혹시 탈모 병원장님 중에는 탈모 되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전공을 아예 그 선택을 안 하실까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탈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탈모를 또 전공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탈모는 우리 정수리 부위, 요 위에 부분들이 머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여성형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는 동전 모양으로 머리가 싹 다 빠져버리는 그런 탈모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머리가 가늘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양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지는 또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탈모가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 그거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거는 어차피 그 연령대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부분인 거죠? 네. 연령대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연령대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탈모의 또 그 원인과 양상에 따라서 생기는 나이대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견인성 탈모라고 또 여성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네네네. 자꾸 이렇게 질끈질끈 묶으시는 맞습니다. 분들 이런 것도 뭐 그런 범죄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갈 수 있네요.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특성상 뭐 스튜어디스라든지 아니면 무용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머리를 묶고 자주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당겨져서 생기는 그런 견인성 탈모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여성 탈모가 남자처럼 유전적인 영향도 네. 있습니까?
네, 여성분들 생기는 이런 이제 여성형 탈모도 유전성 탈모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족 중에는 한 명도 탈모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 유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근처에 우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분들 중에는 잘 안 나타나고 본인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료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는 탈모가 없다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부터 이제 탈모가 된다고.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유전적 영향이 없는 건데, 그러면 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는 걸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유전적인 소인들을 다 문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발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발현이 되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트레스는 여러 환경적인 영향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많이 이제 흔히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임신성 탈모라고 지칭을 하는데,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탈모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데, 이렇게 별도로 지칭하는 뭐 원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임신과 출산과 이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이 탈모의 과정은 약간 이렇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양도 사실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성형 탈모들도 잘 진행을 안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다가 이제 출산과 동시에 다시 이제 호르몬 레벨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때까지 쭉 안 빠졌었던 이제 그 머리들이 한꺼번에 휴지기 탈모의 양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때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여성형 탈모도 다시 또 시작이 되게 되는 약간 이런 양상을 좀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회복이 안 되고 가는 경우는 이 두 개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출산 후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휴지기 탈모는 원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탈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원래 빠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지고 나서 예전만큼 머리들이 회복이 안 돼요. 머리가 전만큼 나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출산 후 휴지기 탈모랑 같이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탈모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지기 탈모는 좀 회복이 되지만 여성형 탈모는 조금씩 계속 더 진행이 되니까 처음만큼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모발이 저희도 봤을 때 이제 수명을 당하면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비율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하고 새로 나는 거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주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아야 되는 걸까요? 정상적이라면 그 머리가 빠지는 휴지기로 들어가는 모발의 양과 또한 그 생장기로 돌아가면서 머리가 새로 올라오는 머리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카락은 모낭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그 생장기라고 하는 머리가 자라는 시기, 그 다음에 퇴행기라고 해서 머리가 빠지려고 준비하는 시기, 그 다음에 휴지기라고 해서 머리가 그냥 빠져버리는 시기, 이 사이클을 계속 평생 돌아가면서 계속 머리가 만들어지고 빠지거든요. 이 정상적인 사이클 아래서는 그 비율이 맞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깨지는 게 이제 그런 휴지기 탈모라든지 이런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는 탈모의 유형입니다. 탈모의 전조 증상이다. 네. 이 정도가 돼야지 탈모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그거는 뭐 하루에 뭐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빠진다 뭐 이렇게 진단하는 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빠지는 양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사이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다. 맞네요. 네. 머리가 감고 말릴 때 보통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이상, 보통 하루에 뭐 한 200개에서 300개까지 빠진다? 아니면 머리를 한번 감고 말렸는데 밑에 수채구멍이 막힌다. 이 정도가 되면 그거는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탈모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머리가 점점 힘이 없이 가늘어진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여성형 탈모나 여자분들 가장 많이 생기는 탈모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 출산 후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빠지는 양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진다고 해서 모두 다 너무 걱정하시고 뭐 뭔가를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있다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잘 계실 수가 없어요. 예, 보통은 머리가 빠질 때마다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면 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보통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그러시면 그거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병원 찾을 때도 엄마들 그런 거 궁금해하면 네. 내가 이게 안 돼.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요런 기간에 빠지는 이 양상은 사실 이식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건 뭐 지금 이식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케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부과를 좀 찾으시는 게 좋고, 또 가급적이면 탈모 치료에 좀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전문으로 보시는 피부과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모발 이식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숫자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네, 많이 계시나요? 늘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미용 목적으로 헤어라인을 교정을 하려고 이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탈모가 진행이 중등도 이상으로 많이 돼서 정수리 부위가 많이 비어 보이는 경우는 물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식이 필요한 단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네. 뭐 이렇게 얼마 정도 들까요? 뭐 한 3,000모 이렇게 든다고. 그렇죠. 보통 3,000모가 많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000모 정도 심으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약간 그래서 그 정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맥셀 기준으로 네. 생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식을 하게 되면 효과가. 그 생착률이 물론 환자분들마다 피부 상태가 그렇죠.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한 90% 이상을 거의 다 살아서 올라옵니다. 와, 네. 되게 높네요. 네. 효과 대비 그게 또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네. 두피 문신. 네네. 그 다음에 이런 뭐 시술 같은 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전문의가 해야 되는 시술로 이제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신 샵이나 문신사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더 그런 데서 받으신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범위도 좀 넓고 가급적이면 또 되게 좀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또 병원을 가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네. 원형 탈모 뭐 남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많더라고요. 네. 왜 생기는 겁니까? 약간 원형 탈모라고 하는 그 용어가 네. 되게 약간 중의적으로 사실 좀 쓰이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예. 실제로 원형 탈모는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탈모고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머리가 싹 다 빠져버리는 탈모가 사실 원형 탈모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탈모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또 원형 탈모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정수리 부위가 약해지고 정수리 부위가 비어 보이는 걸 원형 탈모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와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 그 탈모의 그냥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원인도 다르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진짜 원형 탈모는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탈모인데, 이제 우리 몸 밖에 외부에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받은 모낭들에서 머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빠져버리는. 예. 아니 다른데 털 많은데 왜 하필 그 중요한 머리를 공격할까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머리도 빠지고요, 눈썹도 빠지고, 턱수염도 빠지고, 채모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원형 탈모의 네, 그 네. 범주에 속하는 거네요. 네네.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까? 그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지 사실 이거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런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원형 탈모가 이렇게만 빠지는 게 제가 봤거든요. 네. 딱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좀 신기하게 맨들맨들하게 네.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정말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행성 탈모라고 해서 뒤쪽 이 후두부랑 귀 뒤에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만성 그 원형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다 빠지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면역 반응이 되게 과해져서 생기는 탈모이기 때문에 증가되어 있는 면역 반응을 낮춰주는 치료를 합니다. 빠져있는 국소 부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2주, 3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해서 바르는 약들을 좀 바르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개수가 많거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는 이제 면역 조절제들을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원형 탈모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좀 지켜보고,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진료를 받는 게 나은 건지, 아예 그냥 초반에 그냥 싹 뿌리를 뽑는 게 나은 건지. 출산 후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라든지 아니면 여성형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확 진행되는 탈모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육아나 여러 가지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고 그러면 그거는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나 이런 것들은 또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든지 아니면 또 빠져있는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머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탈모는 자주 내원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한 3주에 한 번 아니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와서 주사 맞고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 만약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개수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빠지는 양을 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제가 좀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빠지는 게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빠진 머리들이 건강하게 올라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 계통에 먹는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끔씩 내원하셔서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건 원장님, 네. 그런 치료가 아까 그 모발 이식은 한 90%에 대한 네. 성공률을 보이는데 네. 이런 치료를 갔을 때에 대한 성공률은 회복되는 확률은 몇 % 정도 될까요? 네, 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머리에 굵기의 변화나 새로 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 치료받으면 한 9분 이상은 변화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탈모의 진행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아예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안심하시고 병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싸요? 그렇게 치료하는 것들이요? 네. 치료하는 비용은 보통 이제 한 번 오셔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한 회당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치료의 뭐 빈도와 횟수는 기간은 이제 환자분들 머리 상태에 따라서 보통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로 따지면은 뭐 한 20만 원에서 뭐 매주 오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 되는데 그 사실 적지는 않은 비용이에요. 않은 비용이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이제 펌이나 이런 걸만 해도 보통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본인의 머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면. 치료 방법은 없어. 다만 네. 조금 네. 더디게 할 뿐이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다.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인식이 그래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뀐 것 같고 탈모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좀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시면 보통 지금 상태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탈모 치료제 약을 처방받았는데 네. 이거는 집에 뭐 임산부가 있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네네네. 맞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네, 남성분들이 드시는 이제 우리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이런 약들은 임산부는 접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약들이 남자분들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DHT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우리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아일 경우에 이제 성기가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임산부 분들, 그 여성분 전체는 아니고요. 임산부만 이제 이 약이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초기. 임신 준비 중에는 뭐 사실 상관은 없으시고요.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 이 먹는 약들이 보면은 제형이 어떤 것들은 캡슐제로 돼 있어서 만져도 약이 안 묻게 돼 있는 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굳이 이 약을 뭐 먹을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때 그 약을 금고에다 넣어놨다니까. 손못 대게 하려고. 네. 두피 관리에 대한 효과는 프로테지가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낭이라고 하는 머리를 만드는 세포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발이식 할 때 피부를 절개해 보면 피부 밑에 한 5m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두피에 뭔가를 좀 좋은 제품을 바르고 하는 것 정도로는 이 모낭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뭐 효과가 없거나 아주 뭐 소용이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피를 좀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각질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좀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하면 우리 이제 탈모 치료를 할 때 쓰는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미녹시딜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은 엘크라넬이라는 약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바르는데 이 약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폐물들이 많고 각질이 많은 상태는 바른 약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피부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근본적인 탈모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부터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두피관리실, 미용실에서 하는 뭐 시술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어서 마지막에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시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샴푸. 네. 저도 지금 저희 개그맨 김수용 씨가 그 탈모 샴푸를 하나 런칭을 해가지고 네. 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네네. 탈모 샴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탈모 샴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샴푸도 쓰셔도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샴푸를 통해서 실제로 머리가 굵어지거나 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샴푸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탈모 샴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정력이 높아서 머리 기름을 많이 빼기 때문에 쓰고 나면 머리가 되게 뻣뻣해서 져서 머리가 힘이 생기는 느낌들이 좀 들고, 또 보통 대부분 다 맨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되게 괜찮은데 오히려 너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샴푸들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감이 있을 경우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맨솔도 대개는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히려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샴푸는 보통 저는 환자분들 많이 권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그런 기능성 샴푸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 보습제에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순한 샴푸들, 그냥 세정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쓰시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좋고, 머리를 감는 방법들은 사실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잘 감아주시고 잘 말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한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또 빡빡 문지르거나 러버 같은 걸 막 문지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그걸 엄청 두들기는데. 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탈락되는 머리 양이 많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샴푸를 어떤 거 쓰는 것보다는 잘 헹구는 게, 샴푸의 성분이 남아있는 그 비누 성분보다는 잘 헹구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우리 또 제품 중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이제 코팅제들, 네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머리가 나오는 그 모공이라고 하는 이제 구멍 근처에 많이 쌓이다 보면 머리가 다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헹구시고 그런 이제 코팅 제품들도 쓰실 때 가급적이면 피부보다는 머리카락에 묻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샴푸를 했을 때, 양치를 했을 때는 똑같은데 몇 번 정도 헹겨놔야지 이 비누 성분이 좀 이렇게 빠질까요? 한 3번, 4번 해야 될까요? 3번, 4번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적당,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고. 탈모에 도움된다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 요즘에 그런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아니면 또 영양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드세요. 예전에는 그것도 참 많이 인식이 변한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권하기도
참 쑥스러울 정도로 약간 이게 사실 아주 탈모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분들이 워낙 그런 걸 다 알아서 드시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머리카락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뭐 콩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식물성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뭐 비오틴, 뭐 이렇게 뭐 맥주 효모,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영양제들을 좀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도 사실 필요한 양들은 충분히 섭취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 또 이게 또 단기간 먹어서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드시면 이것도 보통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머리를 굵어지게 하거나 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야동보다 빨라. 네. 다른 치료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부터는 원장님, 질문을 막 쏟아낼 겁니다. 네네네. 이제 막, 저희가 막 자료를 조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자잘한 것들, 하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 들 테니까, 이거는 뭐 길게 답변 안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O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애매할 때는 뭐 네. 확실하게 아직까지 뭐 할 때는 뭐 네. 없을 때는 세모로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 네네. 머리빗으로 두드리면 탈모에 좋다. X입니다. X. 아예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많이 두들기고 있는. 네, 다 시원한 갖다- 느낌은 드는데 네. 네, 실제로 머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걸 택배 배달 많이 받았는데 다 갖다 버렸네. 네. 머리를 다 안 말리고 젖은 머리로 자면 탈모에 좋지 않다. 네, 그건 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머리가 좀 되게 축축한 상황이 되면은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들도 많고요. 우리 피부에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이제 곰팡이균 이런 것들의 증식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깨끗하게 말리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드라이기 할 때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더 좋다. 네, 그것도 오입니다. 아. 네, 근데 그게 찬바람이면 가장 좋고요. 약간 조금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대서 드라이기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정도가 아니시면 드라이를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드라이 할 때 네. 피부 쪽으로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말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두피랑 좀 이렇게 떨어진 모발 쪽만 말리는 게 좋다. 근데 보통 그렇게 부위로 봤을 때는 이 뒤쪽 부분을 통해서 바람을 쐬서 말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후두부, 이 뒤에 부분들은 머리가 탈모가 생기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좀 뜨거운 바람이나 이런 걸 좀 쐬도 괜찮고 보통 대부분 정수리나 이런 앞에 부분들이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지니까 거기는 이쪽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려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면 탈모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전 상관없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열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우리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열감들을 좀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탈모의 진행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건 줄 알고 몸이 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름에 막 이렇게 시원한 얼음찜질도 하고 네. 그 제품 시원하게 쿨하는 거 이렇게 쏘는 거 네. 그것도 막 쓰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런 돈을 쓰지 말아세요. 근데 임신 도중에 파마 약들이 아기에게 영향이 있다. 그거는 X입니다. 네. 그 파마 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흡수가 돼서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신 중에는 괜찮은 것도 사실 잘 안 합니다. 우리 산모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이 되신다면 안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파마는 탈모를 악화시킨다. 그것도 X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팜이나 뭐 염색 같은 것도 펌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머리를 자주 감는 게 되려 나쁘다. 네, 옵니다. 그래요? 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까지는 감으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자주 감게 되면은 결국은 감는다는 거는 이렇게 세정을 하고 기름을 빼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고상적으로 오히려 피지 분비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머리가 되게 기름져지기도 하고 이런 피부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뭐 이 정도 감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 베넷머리 잘라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잘라줘야지 나중에 숱이 많다라는데 네. 과연 효과가 있다. X입니다. 아, 네. 보통 그렇게 머리 아이일 때 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를 밀다 보면 끝에 부분들이 되게 머리가 조금 진하고 그냥 그렇게 보여서 굵어지게 보이는 느낌들이 드는 거지 실제로 그게 머리가 굵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를 쓰면 탈모가 된다. X입니다. 네. 모자 쓰시는 거는 그게 탈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쓰시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름이나 이렇게 자외선이 굉장히 강할 때는 오히려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되어 있는데요. 탈모가 됐을 때 자외선의 영향이 있다. 자외선의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순환인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의 노출이 더 훨씬 쉽게 됩니다. 왜냐면 커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광노화가 돼서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우리 머리 만드는 모낭들도 약해지면서 좀 이렇게 빠지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돼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모자를 착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탈모 치료에 호르몬제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다. 이게 보통 남성 호르몬 때문에 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는 X입니다. 네네. 남성 호르몬은 오히려 너무 과해지면 탈모의 진행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분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여성 호르몬 맞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갱년기 전후로 해서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맞는 거는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모의 진행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여성분들 이마에 보형물이나 보톡스 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앞쪽 이마에 탈모에 영향이 있다. 네, 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톡스나 이런 주사들은 사실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보형물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마 축소술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앞에 라인 부분들의 머리들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흉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는 거하고 안 감는 거하고 네. 둘 중에 어느 게 나은 건가요? 그거는 당연히 자주 감는 게 낫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안 좋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머리를 너무 안 감게 됐거나 아니면 또 예전에 한동안 그 우리 노샴푸라고 하는 것도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 세정을 안 하고 물로만 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 결국은 우리 피부에서 이제 피지선에서 계속 피지 분비는 되고, 그러니까 그런 노폐물들과 여러 가지들이 쌓이면서 이 피부 상태도 좀 안 좋아지고, 이제 머리가 나오는 구멍들을 계속 막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길게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 TV에 봤는데요. 치약으로 샴푸했더니 머리가 낫다. 이거는 어떻게 근거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그거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치약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좀 약간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따끔거리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모발이 성인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탈모의 증상이 2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뭐 유전적인 나는 100% 나는 대머리가 될 거야, 탈모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전에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탈모의 소견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미리 뭐 약을 먹거나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력이 굉장히 탈모의 가족력이 많고 본인도 뭐 형제분들이나 탈모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가끔씩 병원에 와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 경과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없으면은 다행이고 혹시라도 이제 초기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탈모의 나쁜 음식. 보통 사실 좀 탈모에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은 좀 약간 상식적이긴 한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약간 폭식을 하는 경우, 약간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햄버거나 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면 얼굴도 그렇고 우리 두피, 피부도 그렇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우리 그 피부염이 보통은 좀 심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피부에 염증들이 계속 좀 많이 있다 보면 이제 이런 탈모에도 좀 진행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제 스스로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담배가 두피 모발 건강에 정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배는 사실 탈모에 영향을 좀 주고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술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담배는 우리 그 안에 이제 니코틴 성분들이 말초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 모낭으로 가는 그런 이제 모세혈관들을 많이 좀 약하게 만들어서 혈액 공급들도 좀 잘 안 되고 혈량이 엄청 작아지더라고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탈모 중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형 탈모, 이 원형 탈모의 치료 경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특히 남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더디게 잘 안 올라와요. 하여튼 뭐 담배가 뭔들 뭐 좋겠습니까? 다 모든 뭐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맥스웰 피부과 병원은 전국 최고의 여성 탈모 전문 병원이다. 맞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이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쪽으로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궁금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 별도로 다른 질문들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이건 심각하다는 부분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진료를 연결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료 바쁘실 텐데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좋은 취지로 진행한 만큼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임신과 출산 그 시기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임신을 하시기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출산 후에 생기는 그 유지기 탈모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탈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탈모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만약 너무 빠지는 양이 많고 머리가 너무 약해지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불안하시다면은 참지 마시고 탈모를 전문으로 보는 피부과 병원들을 찾으셔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상태에 대해서 치료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털털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좀 모발의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김상림 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엄마들은 잠깐 쉬고요. 잠시 뒤에 라이브 방송으로 또 여러분에게 모발의 건강이 될 수 있는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또 역시 홍보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드리는 거니까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건강 배우셨으니까 모발 풍성한 모습으로 라이브 때 서로 인증하면서 한번 만나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상민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